경기도 화성시의 한 고물상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30년 전 가족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와 그를 평생 증오하며 살아온 아들. 운명은 이 두 사람을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된 아들이 의식불명 상태로 쓰러진 환자를 이송하게 되었는데 그 환자가 바로 30년 만에 마주한 자신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시작된 이들의 재회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겨울 새벽 5시 경기도 화성시 외곽의 시골길이 적막합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달려갑니다. 차창 밖으로는 휑한 들판과 듬성듬성 서 있는 가로등이 스쳐 지나가죠. 모든 것이 잿빛 일색인 겨울 풍경 속에서 마치 누군가의 인생처럼 쓸쓸하고 메마른 기운이 감돕니다. 민수 선배, 이 동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을씨년스럽죠? 동료 태우가 조수석에서 중얼거립니다. 이제 막 구급대원이 된 지 1년 된 신참이라 이런 야간 출동이 아직 익숙하지 않나 봅니다. 핸들을 꽉 쥔 채 침묵을 지키던 김민수가 입을 엽니다. 38세의 베테랑 구급대원인 그에게는 이런 출동이 일상이지만 오늘만큼은 기분이 묘합니다. 이 동네 어렸을 때 살던 곳이거든요. 30년 전 기억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지금은 그런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죠. 신고자 말로는 고물상 사장이 마당에서 쓰러져 있다고 했어. 의식도 없고 맥박도 약하다던데. 민수의 목소리가 차분하지만 어딘가 떨리는 기운이 섞여 있습니다. 구급차가 낡은 철문 앞에 멈춰 서자 녹슨 간판이 헤드라이트에 비춰집니다. 최영철 고물상이라는 희미한 글씨가 보이는군요. 민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설마 아니겠죠? 마당에는 각종 고철과 폐가 전 제품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낡은 플라스틱 의자 옆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어요. 민수가 가까이 다가가자 까마귀 몇 마리가 푸드득 날아오릅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가는군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태우가 먼저 환자에게 다가가 맥박을 확인합니다. 민수는 천천히 따라가면서 환자의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동작이 멈춰버립니다. 이 얼굴. 30년의 세월이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겼지만 그 윤곽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수없이 마주했던 그리고 평생 증오해온 바로 그 얼굴이죠. 아버지, 최영철, 민수 선배, 뭐 하세요? 빨리 들거 가져와요. 태우의 다급한 외침에 민수는 겨우 정신을 차립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이며 환자를 구급차에 싣죠. 손끝이 떨리는 건 추위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일까요? 구급차가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사이렌 소리가 귓가에 울리지만 민수의 머릿속에는 다른 소리가 맴돕니다. 30년 전 집을 나가던 아버지의 발걸음 소리, 어머니의 울음소리, 그리고 어린 자신의 절규. 혈압이 80, 50까지 떨어졌어요. 심근경색 의심됩니다. 서둘러야 해요. 태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현실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민수는 엑셀러레이터를 더 깊이 밟습니다. 이 노인이 누구든 지금은 환자일 뿐이라고 자신에게 말하면서요. 하지만 백미러에 비친 노인의 얼굴은 자꾸만 과거를 불러일으킵니다. 민수의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군요. 분노일까요? 슬픔일까요? 아니면 그저 당황감일까요? 병원이 가까워질수록 민수의 혼란은 더욱 깊어집니다. 30년 만에 마주한 아버지. 의식도 없는 채로 위독한 상태로. 이게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신의 뜻일까요? 민수야, 너 괜찮아? 얼굴이 새파래졌는데. 태우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죠.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가 봐. 구급차가 중앙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합니다. 민수는 잠시 핸들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알면서도 선뜻 내리지 못하는군요. 선배? 태우의 부름에 민수는 겨우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요. 일단은 구급대원으로서 할 일을 해야겠죠. 개인적인 감정은 나중에 생각해도 될 겁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묻어두었던 기억과 감정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민수는 아직 모릅니다.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요.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달려옵니다. 민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것을 밀며 걸어갑니다. 마치 자신의 과거로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요. 환자 나이는 78세 남성입니다. 발견 당시 의식 없었고 맥박 미약했습니다. 심근경색 의심되며 민수가 기계적으로 환자 상태를 보고합니다. 의료진이 환자를 인계받고 응급처치실로 사라지는 동안 민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민수 선배, 우리 일은 끝났으니까 돌아가죠. 태우가 말하지만 민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손에는 환자의 소지품이 담긴 비닐봉지가 들려 있어요. 그 안에 지갑이 있고 지갑 속에는 주민등록증이 있을 텐데. 민수, 뭐 하고 있어? 다음 출동 준비해야지. 팀장의 호통에 민수는 겨우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방금 전 일로 가득하군요. 그 노인이 정말 아버지가 맞을까요? 30년이면 사람이 많이 변하기도 하니까요. 구급차로 돌아온 민수는 운전석에 앉아 한숨을 내쉽니다. 옆자리에 태우가 조심스럽게 묻는군요. 선배, 아까 그 환자 아는 분이에요? 민수는 잠시 망설입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맞아, 내 아버지야. 날 버리고 떠난 그 인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냥 얼굴이 좀 낯익어서.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옵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리죠. 호주머니 속 비닐봉지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순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아빠, 어디가? 나도 데려가. 5살 민수가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던 날. 하지만 아버지는 차갑게 손을 뿌리쳤죠. 저리 가. 귀찮게 하지 마. 그날 밤 어머니는 부엌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어린 민수는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죠. 왜 엄마가 우는지, 왜 아빠가 화가 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아버지는 도박에 빠졌고 급기야 가정폭력까지 휘두르기 시작했죠. 어머니의 얼굴에 멍이 들 때마다 민수의 마음에도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11살이 되던 해봄 아버지는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마치 처음부터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었던 것처럼요. 엄마 아빠는 언제 돌아와? 어린 민수의 물음에 어머니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아빠는 이제 안 올 거야. 우리 둘이서도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죠.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했고 민수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자랐습니다. 친구들이 아버지 얘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중학교 2학년 겨울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위염이었죠. 병원비는 월급의 절반을 차지했고 민수는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동네를 돌고 학교 수업이 끝나면 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죠.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더 건강했으면. 병상에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민수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증오하기 시작했죠. 우리를 버린 그 사람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된 거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가을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췌장암이었어요. 장례식장에 아버지는 오지 않았죠. 아니, 연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기는 한 건지도 몰랐으니까요. 혼자가 된 민수는 더욱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대학 진학은 포기했지만 구급대원이 되겠다는 꿈만은 놓지 않았죠. 남을 구하는 일을 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자신을 구하는 길이기도 했을 테니까요. 민수 선배, 다음 출동이요. 태우의 목소리에 민수는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래요,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은 일을 해야 할 때죠.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꿈틀거립니다.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 의식도 없이 쓰러진 채로. 이게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오후가 되어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민수는 망설입니다. 병원으로 가볼까요? 말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다고 자신에게 말하면서도 발걸음은 자꾸 병원 쪽으로 향하는군요. 에이, 말도 안 돼. 민수는 고개를 젓고 돌아섭니다. 하지만 자신의 집으로 가는 내내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먹어도 목에 넘어가지 않고 텔레비전을 봐도 집중이 안 되죠. 밤이 깊어갈수록 생각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군요. 그때 어머니가 뭔가 말하려 했던 것 같은데 아버지에 대해서였을까요? 민수는 작은 서랍에서 낡은 앨범을 꺼냅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펼쳐보니 오래된 사진들이 나옵니다. 행복해 보이는 젊은 부부와 아기. 그게 자신의 가족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군요.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다정해 보이기까지 하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가족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변하게 만든 걸까요? 민수는 앨범을 덮고 한숨을 쉽니다. 내일 아침 병원에 가봐야겠습니다.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구급대원으로서라도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무언가가 시작됐다는 걸. 30년간 얼어붙었던 감정들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는 걸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민수는 잠에 듭니다. 꿈속에서는 어린 시절의 자신이 아버지를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아버지는 보이지 않고 대신 어머니의 목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죠. 민수야, 미워하지 마. 그 사람도 아팠을 거야. 이튿날 아침 7시. 중앙병원 로비는 아직 한산합니다. 민수는 응급실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서 망설이고 있죠. 어제 데려온 환자의 상태를 묻고 싶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군요.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민수는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민수 씨 아니에요? 어제 구급차로 오신. 간호사가 먼저 알아봅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간호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군요. 민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새벽에 데려온 고물상 어르신. 상태가 어떤가 해서요. 간호사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합니다.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더니 심각한 표정을 짓는군요. 아, 최영철 환자요? 지금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급성 심근경색이래요. 상태가 좀 위중하다고 하던데. 최영철. 그 이름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순간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맞았던 거군요.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진 것 같은 기분입니다. 보호자는 오셨나요? 민수의 물음에 간호사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직 연락이 안 됐대요. 독거노인이신가 봐요. 주소지도 고물상이고 비상 연락처도 없어서. 민수는 잠시 침묵합니다. 자신이 아들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는군요. 30년간 남남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아들이라고 나설 자격이 있을까요? 중환자실은 3층입니다. 면회는 오후 2시부터예요. 간호사의 안내를 받고 민수는 엘리베이터 앞에 섭니다. 3층 버튼을 누르려다 망설이죠. 지금 당장 가봐야 뭐 하겠어요? 면회 시간도 아닌데.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중환자실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다 보니 유리문이 보이는군요. 그 너머로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저기요, 무슨 일이세요? 중환자실 간호사가 다가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베테랑 간호사가 예리한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보는군요. 민수는 순간 당황합니다. 아, 저는 어제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한 대원인데요. 최영철 씨 상태가 궁금해서. 아, 그래요? 잠깐만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합니다. 두꺼운 의료 차트를 넘기며 중얼거리는군요. 지금 인공호흡기 달고 계시고 의식은 아직 없어요. 심장이 많이 손상됐대요. 보호자가 와야 하는데. 혹시 연락처라도 아세요? 민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30년간 연락도 없었는데. 그런데 이상하네요. 왜 자꾸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까요? 그때 간호사가 서류를 내밉니다. 이거 입원 서류예요. 보호자가 없으면 일단 구청에 연락해야 하는데. 혹시 이분 가족 아세요? 민수는 서류를 받아듭니다. 환자 성명 최영철. 주민등록번호 1947년 12월 15일생. 주소 경기도 화성시. 모든 게 아버지의 것이 맞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네요. 민수가 입을 열려는 순간 의사가 다가옵니다. 흰 가운에 청진기를 목에 걸친 30대 후반의 남성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는군요. 최영철 환자 보호자세요? 민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순간 자신도 놀랐죠. 왜 그렇게 대답한 걸까요? 마음이 이미 결정을 내린 건 아닐까요? 아, 네.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이제 거짓말은 할 수 없습니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네요. 아들입니다.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오는데 30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의외라는 표정을 짓는군요. 아마 어제 구급차로 온 대원이 아들이라니 놀랐나 봅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어제는?
오랜만에 만나서 좀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의사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족마다 사정이 있는 법이죠. 의료진들은 이런 상황을 많이 봤을 테니까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장 근육이 상당히 손상됐고 뇌에도 일시적으로 산소 공급이 중단돼서 언제 의식을 회복할지는 장담할 수 없어요. 민수는 묵묵히 듣습니다. 구급대원으로서 이미 짐작했던 바입니다. 발견 당시 상태를 보면 심각한 수준이었거든요. 응급 심장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수술비도 만만치 않아요. 대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민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작은 단독주택에 살며 월급 300만 원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자신에게 그런 큰 돈이 있을 리 없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보다 다른 감정이 앞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조치는 다 해주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30년간 없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났고 이제는 그의 생사를 결정해야 하는 입장이 됐으니까요. 서류 작성을 마치고 민수는 중환자실을 나섭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기죠. 자신도 모르게 보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라고 인정한 순간 뭔가가 달라진 것 같은데요. 병원 로비로 내려와 벤치에 앉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무늬를 그리는군요. 휴대폰이 울립니다. 구급대 동료들이에요. 민수 형, 오늘 비번인데 뭐해? 치킨에 맥주 한 잔 어때? 평소 같으면 함께 했을 텐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닙니다. 미안, 오늘은 좀 일이 있어서. 전화를 끊고 민수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어제 응급실에서 받은 아버지의 소지품이군요. 낡은 가죽 지갑을 열어보니 몇 장의 10,000원짜리와 함께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민수가 있습니다. 5살쯤 됐을까요?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이 지금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아버지가 왜 이 사진을 갖고 있었을까요? 가족을 버린 사람이. 민수는 사진을 만지작거립니다. 뒷면에 희미한 글씨가 보이는군요. 노란빛으로 바랜 볼펜 글씨가 간신히 읽힙니다. 우리 민수. 1992년 5월. 아버지의 글씨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지갑을 더 뒤져보니 접힌 종이가 나옵니다. 펼쳐보니 신문 스크랩이군요. 화성시 구급대원 김민수 씨 심정지 환자 소생시켜. 올해의 우수 공무원 선정. 3년 전 기사입니다. 민수가 상을 받았을 때 지역신문에 난 기사죠. 아버지가 이걸 간직하고 있었다니. 어디서 이 기사를 봤을까요? 그리고 왜 가지고 다녔을까요? 순간 민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증오만 가득했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 같군요. 어쩌면 아버지도 멀리서나마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어머니가 혼자 고생하다 돌아가신 것도 자신이 외롭게 자란 것도 변하지 않으니까요. 민수는 복잡한 마음을 추스르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후 면회 시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쉬었다가 다시 와야겠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군요. 왠지 지금 떠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때 누군가 민수의 어깨를 톡톡 칩니다. 돌아보니 어제 함께 출동했던 태우가 서 있어요. 선배, 왜 여기 계세요?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야, 그냥 좀 일이 있어서. 태우가 민수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평소와 다른 기운이 느껴지나 봅니다. 혹시 어제 그 환자 때문이에요? 선배가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아는 사이인 것 같았는데. 민수는 잠시 망설입니다. 태우는 구급대에서 가장 가까운 동료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일까지 털어놓기에는 아직 부담스럽네요. 그냥 예전에 이 동네에 살았거든. 추억이 좀 나서 그래. 태우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잖아요. 나머지는 의료진들이 알아서 하겠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민수는 태우와 헤어진 후 병원 근처 카페에 들어갑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창가 자리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봅니다.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저들도 각자의 사연이 있겠죠. 누군가는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누군가는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을 테고. 인생이란 게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민수는 다시 병원으로 향합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몇 명의 보호자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모두들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웃을 수가 없죠. 최영철 환자 보호자세요? 간호사가 부릅니다. 민수가 손을 들자 간호사가 안내해 줍니다. 5분만 면회 가능하고요. 환자를 흥분시키지 마세요. 아직 위험한 상태라서요.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갑니다. 각종 의료기기들이 삐삐 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가 보입니다. 인공호흡기가 달려 있어서 얼굴 반쪽이 가려져 있지만 분명히 아버지가 맞네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침대 옆으로 다가갑니다. 가까이서 보니 아버지가 많이 늙었다는 걸 실감합니다.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어요. 손도 많이 거칠어졌군요. 아버지, 작은 목소리로 부르자 심장 모니터의 수치가 약간 변합니다. 혹시 들리는 걸까요? 민수는 더 가까이 다가가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지만 분명히 살아있다는 온기가 느껴져요. 저, 민수예요. 어제 구급차로 모셔온. 갑자기 아버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립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정말 천천히 눈을 뜹니다. 흐릿한 눈빛이지만 분명히 의식이 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30년 만의 눈맞춤이죠. 아버지의 눈에는 무언가가 가득합니다. 놀라움인가요? 두려움인가요? 아니면 그리움인가요? 아버지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관에 삽관된 튜브 때문이죠. 그저 눈으로만 무언가를 전하려 합니다. 그 눈빛이 왜 그렇게 처연해 보일까요? 민수는 몸이 굳어버립니다. 30년간 꿈꿔온 순간인데 정작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군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린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민수. 겨우 입을 연 민수. 하지만 더 이상의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말없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의료기기 소리만이 그들 사이의 침묵을 채우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버지의 눈가에 무언가가 맺힙니다. 눈물인가요? 민수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원망과 분노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가 손가락을 조금 움직입니다. 민수의 손을 잡으려는 것 같아요.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쌉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민수도 모르게 위로의 말이 나옵니다. 30년간 미워했던 사람인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가족이라는 건 이런 건가요? 아무리 멀어져도 끊을 수 없는 끈 같은 거. 면회 시간이 끝나갑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시간이 됐다고 알립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놓기 아쉬워하며 일어섭니다. 내일 또 올게요. 힘내세요. 아버지가 눈을 깜빡입니다. 알겠다는 뜻인가요? 민수는 뒤돌아서며 복잡한 마음을 달랩니다. 복도를 걸으며 민수는 생각합니다. 방금 그 순간에서 뭘 본 걸까요? 후회? 미안함? 아니면 그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느끼는 두려움이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 아버지도 자신도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다음 날 오후 3시, 민수는 낡은 상자를 들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어젯밤 내내 뒤척이다 내린 결심이에요. 어머니 유품을 정리해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아버지에 대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며 민수는 상자를 내려다봅니다. 20년 넘게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어머니의 물건들이 들어있어요. 정리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계속 미뤄뒀는데 이제야 꺼낼 용기가 생겼네요. 중환자실 앞에서 잠시 망설입니다. 어제 그 눈빛이 자꾸 떠오르는군요. 진짜였을까요? 환상이었을까요? 아버지가 정말 자신을 알아본 것일까요? 어르신 아드님 오셨네요. 간호사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어제 본 그 베테랑 간호사군요. 오늘 아침에 잠깐 의식이 더 또렷해지셨어요. 손가락도 움직이시고 눈으로 의사소통도 되더라고요. 민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정말 깨어나고 있는 거군요.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도 듭니다. 튜브는 언제쯤 뺄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내일이나 모레쯤 가능할 거라고 하셨어요. 상태가 생각보다 빨리 호전되고 있거든요. 희소식이에요.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중환자실로 들어갑니다. 병실로 들어서니 아버지가 눈을 뜨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또렷한 눈빛이에요. 민수와 시선이 마주치자 아버지가 눈을 깜빡입니다. 반가움의 표현인 것 같네요. 아버지, 저예요, 민수. 아버지의 눈가에 다시 무언가가 맺힙니다. 눈물일까요?
민수는 상자를 내려놓고 침대 옆 의자에 앉습니다. 이거 엄마 유품이에요. 정리하다가 발견한 게 있어서요. 상자 안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냅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가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죠. 민수의 손도 살짝 떨리고 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남긴 편지예요. 처음 발견했을 때는 읽을 용기가 없었는데 민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칩니다.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아직도 선명하군요. 볼펜으로 또박또박 쓴 글자들이 마치 어머니의 목소리처럼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소리내어 읽어드릴게요. 민수가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민수에게 엄마가 먼저 가서 미안하구나. 너 혼자 두고 가는 게 제일 마음 아프다. 하지만 내가 씩씩하게 잘 살아줄 거라 믿어. 한 가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내 아버지 얘기야.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단다. 한때는 정말 좋은 남편이고 아빠였거든. 너를 그렇게 예뻐했어. 매일 퇴근길에 내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오고 주말이면 놀이터에 데려가고. 하지만 사업이 망하면서 모든 게 변했어. 하루아침에 3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됐거든.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고 아버지는 점점 지쳐갔지. 도박은 그때 시작된 거야.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나 봐. 엄마도 원망했어. 많이 미워하기도 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가 되더라. 그 사람도 무너져 내렸던 거야. 자존심 강한 사람이 가족도 못 지킨다는 게 얼마나 괴로웠을까. 민수야, 엄마는 이미 용서했어. 그리고 내가 언젠가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면 너무 미워하지 말아다오. 그 사람도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야. 물 한 잔이라도 건네줄 수 있겠니? 엄마 대신 말이야. 사랑하는 우리 아들. 행복하게 살 거라.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편지를 읽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떨립니다. 눈물이 글씨를 흐릿하게 만들죠. 아버지도 눈을 감고 있습니다. 하지만 뺨을 타고 흐르는 물줄기가 모든 걸 말해주는군요. 엄마가 이미 용서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보고도. 민수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목이 메어서요. 30년간 품었던 증오와 원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마치 단단히 쌓아올린 벽돌담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요. 3억 원의 빚. 그래서 그랬던 거군요. 그 사람도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라고. 엄마는 그걸 알고 있었나 봐요. 아버지가 손을 들어 올리려 합니다. 힘겹게 아주 천천히. 각종 선들과 의료기기 때문에 움직이기 어려운데도 말이에요. 민수는 그 손을 잡아줍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지만 따뜻합니다. 저도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왜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가족을 지키고 싶었는데 지킬 수 없었던 그 무력감이 얼마나 컸을지. 구급대원이 되고 나서야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 없는 순간들. 최선을 다해도 놓치는 생명들. 그 무력감과 자책감이 사람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요. 민수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지갑에 제 사진이랑 신문 기사가 있더라고요.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계셨나 봐요. 아버지의 손이 꽉 쥐어집니다. 말 못하는 대신 손으로 대답하는 거겠죠. 그 악력에서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엄마 말대로 물 한 잔 드릴게요. 민수는 침대 옆 테이블에서 물컵을 듭니다. 빨대를 아버지 입술에 대주려 하지만 튜브 때문에 마실 수는 없어요. 대신 면봉에 물을 적셔서 입술을 촉촉하게 해줍니다. 그 순간 30년의 벽이 무너집니다. 민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죠. 참았던 감정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옵니다. 미안해요. 저도 미안해요. 그동안 미워하기만 하고 아버지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은 말없이 울기만 합니다. 병실에는 의료기기 소리와 흐느낌만이 교차하죠. 중환자실이라는 차가운 공간이지만 지금만큼은 따뜻한 기운이 감돕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칩니다. 며칠째 계속되던 흐린 날씨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보이는군요. 마치 두 사람의 마음처럼 오랜 먹구름이 걷히고 해가 뜨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 올게요. 이제라도 아버지 곁에 있을게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작은 움직임이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죠.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감사함이요. 그때 간호사가 조용히 들어옵니다. 죄송해요. 면회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 보이네요. 혈압이랑 맥박이 안정됐어요. 정말로 심장 모니터의 수치들이 정상 범위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민수와의 만남이 아버지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것 같네요.
내일 아침에 의사 선생님이 회진 돌 때 튜브 제거 여부를 결정할 거예요. 아마 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희소식입니다. 민수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내일 튜브 빼면 대화할 수 있겠네요. 할 말이 정말 많아요. 아버지의 눈에 기대감이 어립니다. 30년 만에 아들과 나눌 대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민수는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접어넣습니다. 그리고 상자에서 다른 물건도 꺼내보죠. 어머니가 아끼던 목걸이, 결혼 반지, 그리고 가족 사진들. 이것들도 아버지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엄마가 끝까지 간직했던 것들이거든요. 작은 가족 사진을 아버지에게 보여줍니다. 30년 전 찍은 사진이에요. 젊은 부부와 10살 남짓한 민수가 놀이공원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죠. 아버지의 눈이 사진에 고정됩니다. 그때가 마지막으로 행복했던 순간이었을까요? 가족이 온전했던 마지막 기억. 면회 시간이 끝나갑니다. 민수는 천천히 일어나며 말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올게요. 튜브 빼는 거 지켜보고 싶거든요. 아버지가 눈을 깜빡입니다. 고마워한다는 뜻인 것 같네요. 병실을 나서는 민수의 발걸음이 어제와는 다릅니다. 한결 가벼워진 것 같군요. 가슴 속 응어리가 조금은 풀린 걸까요? 복도를 걸으며 민수는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편지가 없었다면 이런 화해가 가능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의 완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병원 로비를 지나는데 휴대폰이 울립니다. 구급대에서 온 전화네요. 민수, 내일 특근 가능해? 독감으로 쓰러진 대원이 있어서 사람이 부족해. 네, 가능합니다. 몇 시부터 나가면 돼요? 아침 8시부터. 고마워. 전화를 끊고 민수는 시간을 계산해 봅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병원에 와서 아버지를 보고 8시에 출근하면 되겠네요. 빠듯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원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편의점에 들릅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과일이나 간식을 사가고 싶어서요. 하지만 중환자실에서는 음식 반입이 안 되죠. 대신 꽃을 하나 사기로 합니다. 하얀 국화 한 송이를 골라 계산대로 갑니다. 점원이 포장지를 물어보는데 그냥 간단하게 해달라고 하죠. 화려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마음만 전하면 되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민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들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고 있겠죠. 민수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년간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상처와 원망을 털어내고 진짜 아들로서 아버지 곁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며 민수는 흥얼거립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라졌던 여유가 돌아온 것 같네요. 라면을 끓이면서도 기분이 좋습니다. 내일은 어떤 대화를 나눌까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30년 전과 같을까요? 아니면 많이 변했을까요?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민수의 마음은 더욱 편안해집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겠죠. 당신의 소원대로 부자가 화해하는 모습을요. 물 한 잔으로 시작된 용서가 마침내 진정한 화해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민수는 작은 기도를 올립니다. 내일 아버지가 무사히 튜브를 제거하고 건강해지기를,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30년 만의 재회가 이렇게 따뜻한 결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시작은 했으니까요. 용서와 화해의 시작을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7시. 민수는 출근 전 병원에 들릅니다. 어제 의사가 기관 튜브를 뺄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면서요. 중환자실 복도를 걸어가는 민수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빠릅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놀라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는 거예요. 산소 마스크만 쓰고 있을 뿐 그 무시무시한 튜브는 사라졌습니다. 의료진이 새벽에 제거했나 봅니다. 아, 아버지? 민수의 부름에 아버지가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어색하고 서툰 미소지만 분명 웃고 있는 거죠. 민수는 순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민수야. 쉰 목소리가 나옵니다. 30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음성. 민수는 순간 눈물이 핑 돕니다. 어릴 적 기억 속 그 목소리와는 많이 다르지만 분명히 아버지의 목소리예요. 하실 수 있어요? 아직 힘들어. 하지만 아버지가 손짓으로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침대 옆에 앉죠.
네, 잠깐만요. 민수는 서둘러 물컵을 들고 빨대를 입가에 대줍니다. 이번엔 정말로 마실 수 있겠죠? 아버지가 조금씩 물을 마십니다. 목이 많이 말랐나 봐요. 한참을 마시고 나서야 숨을 내쉬는군요. 고맙다. 시원하네. 그 순간 민수는 깨닫습니다. 이게 바로 어머니가 바라던 순간이라는 걸. 물 한 잔. 그 작은 행위 속에 용서와 사랑, 화해가 담겨 있다는 걸요. 더 드실래요? 아니, 이제 됐어. 아버지가 민수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회피가 없습니다. 대신 깊은 애정과 그리움이 담겨 있죠. 많이 컸구나. 우리 민수가 40이에요. 이제 아저씨죠. 민수가 쑥스럽게 웃습니다. 아버지도 따라 웃는군요. 어색하지만 따뜻한 순간입니다. 구급 대원이라며? 신문에서 봤어. 네. 사람 살리는 일이요. 보람 있어요. 자랑스럽다. 정말. 아버지의 말에 민수는 할 말을 잃습니다. 자랑스럽다니.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하다니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저야말로 아버지가 계셔서 다행이에요.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요. 침묵이 흐릅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의료기기 소리만이 조용히 울립니다. 민수야. 네. 엄마. 무덤은 어디니? 아버지의 물음에 민수는 놀랍니다. 그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않으셨나 봐요. 양평이요. 하늘공원 묘지에. 나중에 같이 가실래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가가 촉촉해지는군요. 그래. 가야지. 사과해야지. 엄마는 이미 용서하셨어요. 편지에 그렇게 쓰셨거든요. 그래도 직접 가서 미안하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30년의 죄책감이 목을 매게 하는 거겠죠.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따뜻해진 손이에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퇴원하시면요. 정말 고맙다. 그때 의사가 들어옵니다. 40대 초반의 심장내과 전문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군요. 어머, 대화하고 계시네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의사가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확인하고 각종 수치를 점검합니다. 모든 게 안정적이라고 하네요. 이틀 정도 더 지켜본 후에 일반 병실로 옮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빠른 회복이에요. 희소식입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아버지도 기뻐하는 표정이에요. 아버지, 저 이제 출근해야 해요. 저녁에 다시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민수가 일어서려는 순간 아버지가 무언가를 더 말하려 합니다. 민수야. 네. 사랑한다. 짧은 한마디. 하지만 민수의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30년 만에 듣는 사랑한다는 말. 어린 시절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말이죠.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처음으로 마음을 담아 하는 말입니다. 더 이상 원망도 증오도 없이 그저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진심을요. 병실을 나서는 민수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오늘따라 하늘이 유독 맑아 보이는군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잠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어머니 소원대로 저희가 화해했어요. 물 한 잔도 드렸고 사랑한다는 말도 나눴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휴대폰이 울립니다. 구급대에서 출근 독촉하는 연락이군요. 민수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지하철역으로 향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러 가야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상처받은 영혼이 아닌 치유받은 마음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의 화해가 자신까지 구원한 거죠. 구급차에 올라타며 민수는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물 한 잔. 그게 단순한 물이 아니었다는 걸. 용서와 사랑, 화해의 상징이었다는 걸요. 한 달 후 따뜻한 봄날 오후. 민수는 아버지와 함께 구급대 사무실 앞에 서 있습니다. 퇴원한 지 2주일, 오늘은 아버지가 처음으로 민수의 직장을 방문하는 날이죠. 여기가 내가 일하는 곳이구나. 아버지의 눈빛에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낡은 건물이지만 아들이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곳이니까요.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지팡이를 짚고는 있지만 걸음걸이도 꽤 안정적입니다. 민수 선배. 누구세요? 태우가 밖으로 나오다가 묻습니다. 민수가 환한 미소로 대답하죠. 우리 아버지야.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김민수 선배 후배 박태우입니다. 태우가 깍듯이 인사합니다.
아버지도 반갑게 악수를 나누는군요. 우리 민수 잘 부탁해요. 많이 도와주고 있죠? 당연하죠. 선배님은 저희 팀 에이스예요. 정말 존경해요. 민수가 겸연쩍어하며 태우를 밀어냅니다. 야, 그만해.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게. 세 사람이 함께 웃습니다.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자, 이제 집에 가볼까? 민수가 차 키를 꺼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거든요. 아버지가 3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니까요. 차 안에서 아버지는 창밖을 내다봅니다. 많이 변한 거리 풍경에 감회가 새로운 모양이군요. 정말 많이 변했구나. 여기 예전엔 논이었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그래도 우리 집은 그대로예요. 민수가 살고 있는 곳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그 집입니다. 낡은 단독주택이지만 추억이 깃든 곳이죠. 아버지도 그곳을 기억하고 있을 테고요.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한참을 차에서 내리지 못합니다. 대문 앞에서 망설이는 모습이 마치 죄인 같아 보이는군요. 괜찮아요. 이제 아버지 집이니까요. 민수의 말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내립니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철대문을 밀고 들어가죠. 마당에는 어머니가 좋아하던 목련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어머니의 환영인 것 같군요. 목련이 아직도 있구나. 엄마가 매년 봄마다 기다리던 꽃이에요. 올해도 예쁘게 폈네요. 두 사람은 잠시 목련을 바라봅니다. 어머니의 부재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죠. 하지만 슬프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이 순간을 축복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30년 전 그대로의 구조 하지만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공간. 한때는 이곳이 그의 보금자리였으니까요. 저녁 준비할게요. 아버지가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김치찌개. 아, 그래. 그랬지. 아버지가 부엌으로 향합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재료를 준비하는 모습이 정겹군요. 민수는 옆에서 도우며 말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다 할게. 너는 앉아서 기다려. 아버지의 고집에 민수는 웃으며 물러납니다. 거실에 앉아 부엌을 바라보니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른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요리하던 모습이 겹쳐 보이는군요. 30분 후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아버지가 뚝배기를 들고 나오는군요. 자, 다 됐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치찌개. 향긋한 냄새가 침샘을 자극합니다. 우와, 맛있겠다. 민수가 한 숟가락 떠먹습니다. 그리고 놀라죠. 정말 어린 시절 그 맛이 납니다. 어떻게 30년이 지나도 이 맛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진짜 옛날 그 맛이에요. 어떻게 기억하세요?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매일 이 맛을 떠올리며 살았으니까.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습니다. 특별한 반찬은 없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한 식탁이죠. 대화는 많지 않지만 편안한 분위기입니다. 민수야. 네. 이제부터 여기서 같이 살아도 될까? 민수는 수저를 놓고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하군요. 당연하죠. 여기가 아버지 집인데요. 정말 고맙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30년 만에 귀가. 그것도 아들의 용서와 환대를 받으며 돌아온 것이니 얼마나 벅찬 순간일까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마당에 나와 앉습니다. 봄밤 공기가 상쾌하군요.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내일 엄마 산소에 가요. 같이 가실래요? 그래. 가야지. 할 말이 많아. 엄마도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거.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죠. 미안해. 여보. 이제야 돌아왔어. 그리고 고마워. 이렇게 좋은 아들을 키워줘서. 바람에 목련 꽃잎이 흩날립니다. 마치 어머니의 대답처럼 느껴지는군요. 이제 됐다. 고생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민수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이제 저희가 잘 지낼게요. 엄마 대신 제가 아버지 모실게요. 아니야.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지. 가족이니까. 가족. 그 단어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30년의 공백을 넘어 이제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음 날 오후 양평 하늘공원 묘지. 민수와 아버지는 어머니의 묘 앞에 서 있습니다. 봄꽃들이 만발한 언덕에 자리한 조용한 묘소예요. 어머니가 좋아하셨을 만한 평화로운 곳입니다. 여보, 이제야 왔어.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절을 합니다.
30년간 쌓인 죄책감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혼자 고생시키고, 민수도 혼자 키우게 하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죠. 용서해달라. 이기적인 남편이었어. 비겁한 아버지였어. 민수도 어머니 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죠. 엄마 아버지랑 화해했어요. 편지대로 물 한 잔도 드렸고요. 이제 우리 가족 다시 함께 살 거예요. 바람이 살랑 붑니다. 벚꽃잎이 몇 장 떨어지는군요. 마치 어머니가 미소 짓는 것 같습니다. 1시간 가까이 묘소에서 시간을 보낸 후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차 안에서 아버지가 말하는군요. 마음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 내 엄마한테 사과할 수 있어서. 엄마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화해한 거. 그날 밤 민수는 아버지와 함께 거실에 앉아 옛날 앨범을 봅니다.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죠. 이때 너 정말 개구쟁이였어. 하루도 가만히 있는 날이 없었지. 기억 안 나요. 너무 어렸으니까. 이 사진은 내가 처음 자전거 탄 날이야. 넘어져서 무릎 까졌는데도 계속 타겠다고 우기더라. 사진 속 5살 민수가 웃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전거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행복했던 시절의 기록들입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아버지의 목소리에 아련함이 묻어납니다. 이제부터라도 행복하게 살면 돼요. 시간은 많아요. 민수의 말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아버지의 새로운 일상이 자리를 잡았어요. 아버지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고 집안일도 도맡아 하십니다. 민수가 출근하면 청소를 하고 저녁 준비도 해놓으시죠. 아버지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저녁엔 갈비찜 해놓을게. 평범한 아침 인사지만 민수에게는 특별합니다. 누군가 집에서 자신을 기다린다는 것,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야 깨닫는군요. 구급차를 운전하며 민수는 생각합니다. 상처와 용서, 이별과 재회, 그 모든 과정을 거쳐 결국 남는 건 사랑이라는 걸, 가족이란 끊어도 사라지지 않는 인연이라는 걸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마루에 앉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때로는 산책도 나가죠.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입니다. 민수야, 나 참 행복해.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불쑥 말씀하시네요. 저도요, 아버지. 내가 용서해줘서.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버지가 돌아와 주셔서. 가을이 깊어갑니다. 마당의 목련은 잎을 떨궜지만 내년 봄이면 다시 꽃을 피울 거예요. 어머니를 기리며 새롭게 시작하는 가족을 축복하며 민수는 이제 확신합니다. 어떤 상처도 시간과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걸. 용서란 약한 자의 포기가 아니라 강한 자의 선택이라는 걸요. 30년의 공백을 메운 건 화려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물 한 잔, 따뜻한 식사, 함께하는 시간.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었어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민수는 중얼거립니다. 엄마, 보고 계시죠? 우리 잘 살고 있어요. 하늘 어딘가에서 어머니가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습니다. 물 한 잔으로 시작된 용서가 마침내 완전한 사랑으로 피어났으니까요. 집 마당의 목련나무가 바람에 살랑 흔들립니다. 내년 봄이면 다시 하얀 꽃을 피울 그 나무처럼 부자의 관계도 새롭게 꽃 피울 거예요. 더 깊고 진한 사랑의 꽃을 말이죠. 그렇게 한 가족의 이야기가 행복한 결말을 향해 흘러갑니다. 30년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아버지와 아들. 그들의 앞날에는 이제 희망만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만든 기적. 물 한 잔에 담긴 용서의 힘.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수와 아버지의 재회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